한 이틀 동안 제가 쉬었었는데요. 다시 복귀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시장 오늘 3일 만에 오늘 정확히 얘기하면 7일 만에 다우지수가 오늘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실제로 나스닥과 S&P 500도 오늘 모두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 하락폭이 컸던 것은 결국 산업재죠. 어저께 이제 레이시온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의 합병이 일요일날 발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독점금지 위반이다에 대한 독점금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했고요. 캘리포니아에 법이 있는지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레이시온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어저께의 고점 대비 계속 밀려나는 모습. 그러면서 오늘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ITA 같은 거 ETF도 미국의 방위산업 우주항공 방위산업 ETF도 2% 이상 빠지면서요. 오늘 업종으로 보면 산업재가 0.9% 빠진 것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31일 날 이제 6월 달은 물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7월 31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한국 시간 토요일 날 했던 저희 주말 정기 방송에서 했다시피 78.7% 거의 80% 정도가 지금 7월 말에 있을 7월 말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지난 주말 고용보고서 충격 이후 계속해서 급속하게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주시장의 좀 상승 물론 그동안 꽤 반등했기 때문에 쉬었지만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시진핑 주석의 G20 회담에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안 오면 바로 남은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를 또 계속 하겠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압박을 하고 있고 어저께 뉴스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CNBC와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확실한 자신감 또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고관세가 내리는 것이 결국 중국이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오늘 주식시장에 약간 불안 요인 또 이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월가의 기관 투자가들의 70%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지금 승리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퀴니펙 대학에서는 설문조사는 약간 다른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2010년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도가 지금 거의 전후 최고 수준까지 와 있단 말이죠. 20, 30년 만에 최고치로 와 있지만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자꾸 좀 비판하는 쪽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중국과 관련된 거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조사를 했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붙었을 경우 53대 40으로 지금 10% 이상 차이로 이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써놨는데 여기 해놨는데 다 써놨는데요. 지금 버니 샌더슨 같은 경우 51대 42로 이기는 거 되겠고요. 엘리자베스 워렌도 아주 과격한 여성 상원 의원이죠. 매사추세츠 49대 41을 하면서 여기서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대부분의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한테 이길 수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좀 불안 요인으로 요인인 거죠.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건 누가 하건 간에 결국은 뭔가 바뀌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친화적인 이미지는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안 요인으로 물론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하튼 그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CEO도 직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이 결국 주시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은 지금 6일까지 연속으로 오르고 오늘 7일 연속 상승에서는 실패했는데요.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면서 이제 많은 또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주시장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갈까? 또 곧 갈까? 아니면 다시 내려올까라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만큼 지금 바짝 붙어서 있죠. S&P 500은 지금 고점 대비 2.3%밖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요. 어저께랑 마찬가지인데, 미국 시간 월요일 종가 기준인데요. 실제로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3.3%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스닥이 좀 멀었지만 4%니까 언제라도 갈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결국은,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유연한 생각,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런 정책적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런 것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걸 좀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금리 인하만 갖고 주시장의 반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CFRA 같은 경우는 조만간 사상치 효과를 돌파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1월에서 4월에 강했던 해는 대부분 5월엔 약했지만 6월엔 다시 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펜하이머는 사상치 효과 돌파를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0년 여름에도 잠시 여름에 쉬었지만 결국 다시 반등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비판적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금리만 갖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를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BTIG는 사상치 효과 돌파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연말 주가는 3,000원 다시 갈 것이다. 중국 관세나 하드 브렉시트 등이 부정적 요인을 잡을 것이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븐 리포트에서는 지금 가장 우려하는 목소리는 거죠.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지금 보면 이제 결국 계속 리세션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 여름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리세션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세한 얘기는 이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입니다. 블룸버그 죄송합니다. 블로그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합병이 능사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제 고점 대비 떨어지고 계속 오늘 밀려나는 거 레이션.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합병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반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독점에 대한 위반 그런 것들. 유나이트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 훅 밀려가는 모습 똑같습니다. 그리고 IT의 이건 ETF가 되겠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걸 보시면 과거에 대규모 그 M&A가 결국 성공적이 아니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이션과 유나이트 테크놀로지 합치면 보잉 다음으로 방위산업이 2위로 급하게 올라가니 그에 대해서 한번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과거 사례들이 좀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마크 모비우스는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한국 시장 포함해서 이머징 마켓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이 양반은 30년 동안 그 템플턴 이머징에 있던 사람인데요. 작년에 창업을 했어요. 회사 거기 그만두고 그 모비우스 파트너스 뭐 그런 거 맞아요.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걸 작년에 창업했는데 82살 나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냥 이머징 마켓이 최근 들어서 훅 떨어지면서 중국 때문에 떨어지면서 좀 올해 들어서 S&P 500이 한 15%, 13, 4% 올라간 반면에 지금 이머징 마켓은 5, 6%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다시 밀리면서요. 그런데 기본에 우리가 한국을 포함해서 이머징 마켓에서 주식은 수출 위주 주식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수출 위주를 하려고 그러면 방글라데시나 그런 나라 같이 베트남 같이 완전히 개발 도상국 시작한 나라에 가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내수 기반이 있는 그런 기업을 사라는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시면 마켓워치 기사 이걸 한번 내용이 괜찮으니까 쭉 읽어보시길 권하겠고요. 이 강의 혹시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일요일 날 한국에서 있었던 서울에서 있었던 10,000명 돌파 기념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TV 10,000명 돌파해서 보시면 이 별로 안 보신 분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중간에 보면 제 거는 뭐 따로 해놨으니까 안 보셔도 되겠고요. 그 안동훈 팀장과 특히 장원석 본부장이 정말 귀중한 팁을 강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특히 장우석 본부장 부분을 꼭 한번 보시면 됩니다. 중간쯤에 있거든요. 꼭 이 강의를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대로 다시 한번 편집을 하겠지만 여기 보면 정말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팁이 있으니까요. 그 미국의 기업 분석 자료들 확인하고 이런 거 등등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공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미주알은 이게 이제 본격 서비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대응, 중장기적인 대응으로 하시는 분들 매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참고할 수 있는 매도 주문 가격. 그러니까 그냥 크게 올라가는 계속의 목표 주가 개념과 적정 주가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시점에 혹시라도 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끊었다 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난 한번 사고 나서 웬만하면 안 팔겠다 하시면 보실 필요 없겠고요. 나는 좀 매매해보고 좀 안전판 역할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겠다는 분들은 미주알에 들어가서 결제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33,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연간.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이거를 월인 줄 알았더니 월이 아니라 연입니다. 연. 그리고 저희 목표는 1년 후에는 무료로 가는 게 꿈이죠. 그리고 이거 하신 분들은 49,000원짜리 25분 만에 끝나는 미국 기업 분석법. 이거는 6월 말까지 해당하시면 이거 49,000원짜리거든요. 이걸 다 그냥 드리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한 값어치를 할 거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